이번 세미나에서는 리스트 LWC 공모전 암호 구현하고 있는 대상 중에 이제 4개를 저희가 구현하기로 했었는데, 그 중에 스파크, 소작, 포톤비트 이 3가지에 대한 양자 회로 구현을 3개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파크, 소작, 포톤비트, 오탄데, 포톤비트 그리고 아스콘 4가지를 타겟으로 하고 있고, 4가지 모두 이제 해시와 AAD를 제공합니다. 요게 스파크 논문인데 AAD랑 해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메인 모듈로 퍼뮤테이션 함수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퍼뮤테이션 함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현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스파클부터 살펴보면은, 스파클에서는 이제 해시로 ESCH 256384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그 퍼뮤테이션 함수는 스파클이라는 퍼뮤테이션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현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출력을 제외한 큐빗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제외한이라고 했는데, 이 해시를 보면은 맨 뒷부분 출력 과정에서 D0와 D1이 이제 해시 값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보시면 D0가 이제 중간값인 S에서 128비트를 떼와서 D0로 쓰고, 이 중간값은 다시 퍼뮤테이션을 돌고 그 결과값에 128비트를 D1으로 출력값으로 씁니다. 근데 왼쪽에서 이제 보면은, 저는 이제 테스트 벡터 확인하려고 매저하고 출력하고, 그리고 그 매저한 거를 다시 넣고 퍼뮤테이션을 돌리고 매저하고 마지막 출력값을 출력하고 이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매저하면은 걔는 이제 큐빗이 아니기 때문에 매저한 애를 다시 넣는 구조, 퍼뮤테이션에서 쓰는 구조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위한 128큐빗이 아마 할당돼서 S를 이제 걔한테 C낫으로 넘겨주는, 그리고 S는 다시 돌고, 얘는 이제 어차피 마지막 결과니까 S 자체를 출력하는 요 방식 그대로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 큐빗, 출력의 추가 큐빗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특징이 이제 스파클 말고 요 소작 포톤비틀에서도 똑같이 이러한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출력에 추가 큐빗이 들고, 요 구현 타겟 4개 중에 가장 적은 큐비트가 사용된다 했는데, 얘는 결과 그 자원 분석표 뒷부분에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추가 큐빗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소작, 포톤비트, 아스콘은 매 라운드마다 계속 추가 큐빗이 발생하는 구조여가지고, 스파클만 좀 특이하게 추가 큐빗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추가 큐빗이 발생하는 부분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 함수가 요 해시에서 메인으로 사용되고 있고, 요 요런 작은 모듈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서는 이제 A와 L 요 함수가 메인이고, 저희는 이제 추가 큐빗이 여기서 발생 안 하니까 요렇게 생겼구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파클 구현에 대해서는 거의 안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모든 구현물 다 동일하게 했는데, 이제 요 LWC 암호 알고리즘마다 요 리스트 그 제출물에 보면은 테스트 벡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시가 이제 메시지 길이랑 그런 거에 따라서 패딩 그리고 블록 구성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그 부분이 요 3개 다 모두 저희는 이제 입력이 아예 없을 때랑, 그리고 뭐 0에서 128인 경우, 그리고 128로 딱 한 블록, 그래서 한 블록에서 두 블록, 얘는 딱 두 블록, 요 정도로 확인해 가지고 테스트 벡터를 확인했습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서 이런 기준으로 확인했고, 이제 스파클의 256비트 인풋 기준으로 자원 측정된 걸 보면은 큐빗이 적습니다. 근데 양자 게이트는 엄청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특징이 나중에 전부 다 놓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뎁스가 현저하게 매우 높습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이런 특징이 우선 있고, 뒤에서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디악인데, 소디악에서는 이제 추가 큐빗이 처음으로 요 퍼뮤테이션 함수 알고리즘인데, 퍼뮤테이션 함수 첫 부분에서부터 추가 큐빗이 쓰입니다. 요러한 중간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논문에서 쓰고 있는데, 뭐 세 장인데 뭐 A0, A1, A2 뭐 이런 세 장 느낌입니다. 이건 참고문이고, 그래서 추가 큐빗이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을 보면은 P에 A0, A1, A2가 더해지고, 뭐 P에다가 로테이션 한 이 값이 A0, A1, A2의 값을 업데이트 하는데 쓰입니다. 이제 A0, A1, A2가 업데이트 되면은 요 P 값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P 값을 무조건 할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P를 할당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A0, A1, 2 값 넣고 이 값 만들고 걔를 이제 마지막에 A0, A1, 2, A1, A2에 넣어서 A0, A1, A2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128큐빗이 추가되는데, 이게 퍼뮤테이션 라운드마다 요거에 재활용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할당돼야 됩니다. 이런 특징이 다른 암호에도 똑같이 있고, 이것 때문에 엄청 많은 큐빗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인데, 요 위에 천장 부분은 그냥 전부 다 낫 연산, 그래서 엑스게이트를 통과하는 그런 연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B0, B1, B2가 앞에서 똑같이 2처럼 A0, A1, A2에 쓰이는데, 얘는 그래도 좀 다르게 B0, B1, B2를 다 할당해야 될 텐데, 이제 B0, B1만 할당하고 B2는 이제 할당 안 하고, B0, B1만 하면은 이제 A0, A1 값을 A2에다 직접 연산할 수 있습니다. B0, B1에 이미 담겨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B2는 조금 아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0, A1으로 A2 만들고 B0, B1을 그 다음에 A0, A1에 넣으면은 128큐빗 정도는 조금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큐빗이 또 많이 발생하고, 얘는 이제 소닥 해시 부분인데, 해시는 이제 퍼뮤테이션에서 드는 추가 큐빗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추가 큐빗이 딱히 많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스파클과 동일하게 출력 과정에서 출력하고 다시 돌고 출력하는 이 부분에서 추가 큐빗가 발생할 거고, 똑같이 이제 256비트 인풋 기준으로 자원을 보면은 앞에서는 이제 100단위였던 것 같은데, 얘는 이제 갑자기 14,000이라는 대량의 큐빗이 필요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뎁스가 엄청 높았는데 얘는 뎁스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을 한다 하면은 큐빗은 엄청 많이 필요하지만 회로 복잡도는 매우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스파클은 조금의 큐빗만 있어도 할 수 있긴 한데 뎁스가 엄청 높아가지고 회로 복잡도가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포톤 비트를 살펴보면은 오른쪽이 이제 퍼뮤테이션 부분인데, 보시면은 AES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브셋 S박스 부분이 이제 4비트 S박스여서 저희는 그 라이터 R, 이때까지 쓰던 라이터 R을 써서 똑같이 4큐빗 인풋, 4큐빗 아웃풋, 요 S박스 구현에는 이제 라이터 R을 그렇게 사용했고, 여기서는 이제 믹스 컬럼 부분에서 추가 큐비트가 발생합니다. 여기 퍼뮤테이션, 여기도 못한데 퍼뮤테이션 함수를 보면은
믹스 컬럼 전에 리절트라는 256큐빗을 할당하고 믹스 컬럼에서 사용합니다. 얘도 이제 매 라운드마다 반복되는 구조고, 믹스 컬럼을 보면 이제 인풋과 요 C값은 이제 컨스턴트입니다. C값이 인풋과 이렇게 행렬 곱이 계속 수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C코드에서도 이렇고, 네, 이런 행렬에 네, C와 계속 곱해져서 이렇게 하나하나 업데이트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인풋 값이 바뀌면은 다음 결과 값이 생성이 안 돼가지고, 네, 저희는 앞에서 여기 리저트라는 결과 큐빗을 아예 몽땅 할당해 놓고 거기다가 연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추가 큐빗이 발생하고, 여기 이제 유한체 곱셈이 쓰이는데, 이 유한체 곱셈이 a 곱하기 b가 아니라 a 곱하기 요 상수라 가지고, 네, 앞에서 쓰인 요 상수가 쓰여가지고 저희는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에 따른 시납 게이트를 설정하면은 이제 유한체 곱셈을 시낫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면 리절트 C가 3인 경우에 이런 식이 나오는데, 리절트 0에 0과 3이 들어가고 리절트 1에도 0과 3이 들어가면 리절트 0과 0을 리절트 1에 넣을 수 있지 않나 할 수 있지만, 네, 이 부분은 이제 리절트 값이, 그러니까 리절트 간에 시낫을 하면은 네,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이 썸을 해서 뭐 그 부분을 마지막에 하는 그런 거라서 리절트 간에 시낫이 불가능하다라는, 네,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포톤 비트도 앞에 스파클 소디악과 동일하게 출력 과정에서 네, 퍼뮤테이션하고 출력하고 그리고 퍼뮤테이션하고 출력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큐비트가 발생할 거고, 포톤 비트를 이제 가장 많은 큐비트가 사용되는데, 보시면은 얘가 이제 입력이 0일 때랑 입력이 128비트 이하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128비트 이상일 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태그를 보면은 그냥 조용히 퍼뮤테이션 조금 쓰이고 출력을 하는데, 얘는 이제 태그 전에 해시가 쓰입니다. 해시를 근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인풋을 나눕니다. 스몰 d 카운트로 나누는데, 이 카운트가 32비트씩 해서 그 개수를 세는 거라서 그 개수에 따라서 포문이 도는데 그때마다 퍼뮤테이션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 입력이 많아질수록 요 스몰 d도 많아지니까 퍼뮤테이션도 엄청 많아지고, 네, 마지막으로 또 퍼뮤테이션도 뜨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포톤 비트들이 제일 많은 큐비트가 사용됩니다. 이 부분 또 들어가서 네, 이 부분 생략하고, 여기서 포톤 비트도 똑같이 256비트 인풋을 기준으로 자원을 측정한 걸 보면은 네, 제일 많은 큐빗이 포톤 비트에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뎁스도 소작보다 높습니다. 게이트도 소작보다 높은데, 네, 그래도 또 소작보다 높지만 그 앞서서 스파클이랑 비교해보면은 낮은 뎁스인 편이라고 비교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암호에 대한 자원을 전부 다 분석해보면은, 그리고 스왑 게이트는 이제 리소스 측정해서 빼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네, 주석 처리 아직 안 하고 그냥 테스트 벡터 나오는 그거를 그냥 리소스 측정한 거라서 그 부분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뭐 낮은 뎁스들이 나올 거고, 어쨌든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스파클은 이제 압도적으로 적은 큐빗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게이트 측면에서는 또 압도적으로 많은 게이트가 사용됩니다. 당연히 뎁스도 진짜 압도적으로 높고, 큐비트는 엄청 적게 쌓이는데 회로 복잡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갭이 심한 특징이 스파클에서만 보이고 있고, 소디악, 포톤 비트, 그리고 아스콘도 그럴 거고, 소디악과 포톤 비트를 보면은 큐빗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뎁스를 보면은 이제 스파클에 비교해서는 매우 낮은 뎁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게이트도 네, 스파클보다는 적게 쓰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특징이 있고, 포톤 비틀과 소략만 놓고 비교해 보면은 포톤 비틀이 모든 면에서 소략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큐비트도 많이 필요하고 게이트도 많이 필요하고 뎁스도 높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요 스왑 게이트를 아마 주석 처리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하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선 구현은 다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요 라이터 알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이제 완전 끝까지 가서 끝까지 이렇게 최적화 부분을 완전 끝까지 본 건 아니라서, 네, 다시 한번 보면서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